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월 30일 장중 시황 및 오전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지금 1시 정도 되고 있는데요. 참, 이게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좀 골똘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이제 미국장은 나스닥 기준으로도 1% 상승했죠. 그리고 이제 S&P도 0.76%, 다우도 0.5% 신고가입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증시는 플러스권이고 홍콩하고 이제 중국은 좀 빠지고 있고 대만은 이제 보합 정도 되고 있고 오늘 코스피도 이제 보합 정도예요. 네, 뭐 크게 이제 부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글로벌 증시하고 한국 증시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게 그러니까 음, 박스권 장세로 좀 진입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스권 장세라고 이제 한다면 종목별 흐름이 이제 지수랑 좀 따로 노는 흐름이 이제 되는 게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 6년 정도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에 들어갔었죠. 그때 나타났던 그 패턴, 그때 나타났던 어떤 흐름들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예. 이때 저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입니다.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디커플링이지? 따로 놀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추세적이지 않고 종목이 어느 정도 선에 뭐 오른 종목은 그냥 또 꺾이고 이제 판다는 건데요. 큰 손들이 큰 수익률을 노리지 않는 건데 요 기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 코스피의 이제 요 기간 동안 예. 요 기간 동안 이제 그 단기 거래 중심으로 이제 돌았던 그런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쭉쭉 뻗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큰 트렌드가 형성됐었던 거, 뭐 바이오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리모델링, 뭐 이런 약간 좀 스타일별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졌고 2016년 말부터는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이제 넘어가는 지수가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는데요. 지금 흐름이 이제 요때 펼쳐졌던 종목별 흐름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올랐고 내렸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거의. 네, 종목별 흐름을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단기 이제 투자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어,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시장에서 좀 잘 먹히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장 국면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최선일까를 이제 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미국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제일 적합한데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일부 업종에 좀 국한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업종도 사실상 이제 특정 구간에 이제 시세 분출 형태로 좀 전개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장세 흐름으로 가는 패턴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단기 투자가 좀 시장 성격에 맞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이 조금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추세적으로 쭉쭉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이런 박스권 장세의 대표적인 어떤 패턴이고요. 박스권이라는 건 큰 지수 움직이는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뭐 카카오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시세를 막 분출시키던 그런 뭐 시총 뭐 2, 3천억짜리나 이제 5천억짜리가 막 두 배, 세 배 간다고 지수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 패턴으로 좀 들어가는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증시도 지금 코스닥 중심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중심으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1000종목이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감적으로도 안 좋은 흐름이잖아요. 이제 수급 구도는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그때 겪었던 그 박스권의 어떤 그 패턴 그런 흐름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반영해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오늘 뭐 이거 올랐고 이게 내렸고 이러다 보면 그 계속 나무에 집중하면서 막 그 큰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증시하고 다르게 놀지? 지수가. 예. 아, 그 이유가 보니까 지금 종목이 지수랑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섹터 테마 단의 움직임들도. 이런 걸 보니까 최근에 이제 AI 종목도 굉장히 단기 급등시켰잖아요. 와, 이거 과도하게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결국 이제 거기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냥. 예. 올랐다 싶으면 이제 팔고. 누가 그러느냐? 큰 자금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중소형주 이제 어떤 단기 투자 이런 형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국내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내는 적합한 방식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오 종목들 좀 강하고요. 바이오 종목들 뭐 약세도 있지만 이제 이게 종목별 장세로 들어가면 섹터 안에서도 뭐 큐로셀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빠지죠. 예. 하지만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에이벨 바이오는 튀어오르죠. 예. 지금 같이 안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하고 이제 다양하게 포트를 분산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마다의 수확할 수 있는 상승 구간은 다른 거예요. 예. 큐로셀은 예를 들게요. 8월, 9월에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저도 알 수 없지만 8월, 9월에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ABL 바이오는 3월에 막 급등해. 그리고 HLB는 뭡니까? 지금 바로 움직이죠. 5월 달에 FDA 승인건이 있는데 지금 바로 움직여버리죠. 이게 지금 시기별로 지금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이제 밀어넣고 집중화돼 있으면 그게 어떤 시점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약세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트를 집중화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어떤 시장의 성격, 요거를 지금 제가 체킹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도 오늘 오르잖아요. 5%. 예, 그래서 한미약품은 오늘 1.2% 빠지고 지금 다 따로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시장의 구간은 어떤 국면이다? 박스권 장세 나서 나타나는 국면이다.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는 다른 나라 증시랑도 약간 디커플링 나는 경우들이 좀 많다. 그렇게 좀 그동안에 이제 경험에 비춰볼 때 그런 현상이고요. 오늘 보면 이제 미국장 상승에 오늘 코스피가 0.9% 상승했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그 당시에 어땠냐면요. 박스피 그때 장세 때 미국장 오르면 이제 한국의 증시의 시초가가 강세로 시작하겠죠. 미국장이 1% 상승해서 마감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0.7 상승이나 뭐 0.9 상승이나 이 정도 비슷하게 이제 상승 출발해요. 그러면 이제 파생한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바로 밀어버려요. 매도. 예. 박스피 장세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밀어버려요. 밀어버린다. 거기서 팔아요. 예. 매도 진입을 해가지고 해요. 그때 나타났던 패턴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시초가는 강세인데 지금 쭉 밀려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야, 그때 나타났던 박스피의 어떤 흐름하고 매우 흡사한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수랑 완전히 따로 노는 어떤 종목들 흐름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론을 그때 이제 정립을 한 거예요. 큰 손들이 움직여가는 매집하는 패턴들 그리고 이제 어떤 차트의 모습들이 매집하는 패턴들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때 이제 들어가는 움직이기 전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 모르니까. 왜냐면 시기를 모르니까요. 매집을 해도 6개월 뒤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명분이 그때 나오니까 아니면 뭐 1개월 안으로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렇게 세밀하게 좀 전략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그런 시장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가 오늘 장중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종목별 흐름들을 뭐 체크해 드리려다가 시장의 분위기 패턴 자체가 그렇게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장 올랐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양시장 모두 한 1% 내외 정도 이제 상승하고 있으면 미국장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도 업종인 뭐 어떤 업종이 지금 이제 뭐 그렇게 상승 주도를 하고 있고,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거 분석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뭐 다른 뭐 전문가 집단이나 이제 뭐 증권가나 이런 데서 또 지금 뭐 횡설수설해요. 제가 볼 때는. 예. 뭐 저는 오전에 오면 이제 항상 다 증권사 리포트를 다 보잖아요. 횡설수설해요. 이상한 거지. 예. 그리고 지금 그 분석가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애널리스트가 무슨 10년, 20년씩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경험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게 사실 그 애매해요. 예.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저는 이제 매일마다 증시를 이제 추적하고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증시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지금 펼쳐지네라는 그게 좀 보여지고, 어쨌든 이제 박스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서 좀 면밀히 세밀하게 좀 이 어떤 무기를 좀 날카롭게 다듬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바이오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우선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시총 상위 주잖아요. HLB도 이제 10% 급등하고, 그래서 장기평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투자하기 적기인 거예요. 결국은 박스권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업종 자체도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올라오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 예. 바이오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덴티움, 오전장 관심주 덴티움 하고요. 바이오 쪽으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ABL 바이오, 예, ABL 바이오 장기평 지지 나왔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좀 볼만한,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여기 이제 60일선에서 지지하는 흐름 나오고, 애플바이오도 이제 지지 흐름들 나오고, 와이버로직스도 이 정도는 좀 어디에서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이 5일선을 돌파해서 마감시키면 거기가 좀 전환점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레오켄바이오도 뭐 중기평선 깨지는 않고 있죠. 유한양행도 여기서는 좀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있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뭐 오늘은 뭐 조정 나올 수 있지만 밑꼬리 그리죠. 파로스 아이바이오, HK노엔 이런 것들도 그나마 이제 안정된 어떤 패턴 보이잖아요. 더 이상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지금 가장 우선에 둘만한 그런 섹터분이라 보여지고요. 또 많이 빠져 있었던 오늘 게임 업종,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같은 기업들, 최근에 기관들 쭉 계속 사고 있던데, 역시나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나타나는 패턴이죠. 예, 많이 소외돼 있고 개인들도 없는 그런 구간대에서 기관들 야금야금 사다가 이렇게 딱 올라가고, 박스권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게 어디 쪽이냐 이거를 보면서 그쪽에 소외되어 있는 거를 물량 모아 나가다가 시세 분출 형태가 단기간에 나오면 팔고, 예, 취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그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외돼 있었던 게임이, 예, 오늘 좀 좋은 거는 그런 패턴이다. 예, 더블 게임즈라든지. 그래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예, 굉장히 난이도가 좀 어려운 장세고, 이건 시장 경험이 별로 없으면 갈팡질팡하는 그런 게 될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면밀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서 박스권 장세 좀 정리해서 또 긴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